쿠키 내용은 일본 얘기 할 건데요. 네. 자, 일본 얘기도 하면서 중국 얘기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6.6 정도니까 뭐 그냥 준척이죠. 이 정도 사이즈면. 준척이라뇨. 네. 일본의 그동안 어떤 그 지진에 관련된 네. 조짐을 봤을 때 6.6 정도면 겨우 월척은 아니고 딱 이제 한자짜리 30cm 조금 넘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쿄 남부 600km 지점까지 진앙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뭐 기본 기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두 종류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해양성 지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내부에서 도심지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을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 지진 이전에는 도심지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 이게 왜 뉴스가 안 나는지 모르는데 도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마 일부가 분출을 해갖고 가정집 마당에서 이게 외부로 분출이 됐어요. 그 집이 불이 나고 홀라당 다 탔습니다. 결국 뭔가 지각의 틈을 타고 도쿄 시내 안에 있는 일반 주택이 화재가 일어날 정도의 소규모 마그마 분출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사실 엄청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좀 안 없는데? 나오고 잘 안 나와요. 뉴스가 없는데. 네. 제대로 그거 저만 알아요. 심지어. 어떻게 알죠? 알아요? 어떻게 알죠? 뉴스가 없는데 어떻게 알죠? 내가 불질렀겠니? 거기서 나도 봤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도쿄 도심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도쿄 지각 내부에 있었던 그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마그마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또 그 후지산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게 후지산에서 분명히 정상에는 눈이 그대로 있는데 주변에 돌들이 튀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산 중턱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만큼 네.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바다 쪽에서 6.6에 대한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고 진앙의 깊이가 60km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 송 작가가 걱정해오던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는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게 아니냐.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상 지진들은 지각들이 이 수평적인 에너지 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아닌 화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터지면 사실 막을 수 없는 미중유의 일종의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게 정말 잘 피해 갔거든요. 시들 날줄이 네. 안 엮이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간격이 짧아지고 진앙이 이 지표면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 기록들을 쭉 보시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진앙 깊이가 150km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k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줄어들어서 30km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고 치면 이건 이제 실질적인 분화가 시작된다는 조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일본 언론도 이게 사실 가장 큰 일이잖아요. 보도를 그렇죠. 안 해요. 그냥 입국 금지했다 뭐 이딴 얘기는 하고요. 입국 아베 시다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춥잖아요. 네. 앞으로 밀고 내려올 강력한 추위와 엄청난 눈입니다. 폭설입니다. 제가 오늘 감히 예언하건데 이틀 안에 일본에 큰 눈 옵니다. 왜요? 현재 일본 도쿄도의 그 온도가 19도로 평년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온화한 기후죠. 지금 19도인데 19도면. 왜 눈이 와? 네. 근데 지금 수분 습도 확률은 57%입니다. 네. 겨울치고는 상당히 수분이 높은 상태예요. 75% 이미 이제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강추위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쿄에 있는 이런 따뜻한 공기, 수분을 최소 60-7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공기하고 만들면 이게 바로 눈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이틀 안에 큰 눈올 조짐이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지금 이제 일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난방인데, 예, 난방은 뭐 옷을 입든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죠. 노인네들만 견디면 되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식량입니다. 식량? 네, 식량이 없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네, 왜죠? 특히 채마류, 그러니까 채소류들을 비롯한 각종 식량들에 대한 시장 물가 그리고 시장 안의 공급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 반증은 뭐냐? 중국이 지금 그래요. 현재 중국이 채소 가격이 50% 이상 올라 있는 상태고, 그나마 그거를 수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올 여름에 풍수해를 엄청 입었어요. 사실 뭐 채소밭이나 어떤 그 식량 그 생산 기지가 지금 거의 유지가 안 돼 있는 상태,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거를 해결을 못할 수준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일본 마트에 있는 식자재를 비롯한 식자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재고량이 떨어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견디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조만간 중국에서 시작되는 식량 부족 사태 또는 물가 상승 사태가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식량이 부족해서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미 일본이 조만간 식량 사재기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어디서 있었냐? 일본의 화장지 사태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휴지? 네. 일본이 갑자기 두루마기 화장지를 두루마리. 막 사모으고 네. 막 가격이 10배로 오르고 이 난리를 쳤을 때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중국이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서 네. 휴지를 생산할 펄프가 펄프가 없다라는 없다고. 아, 맞아. 언론 보도 한 방에 맞아요. 있는데 애들이 쫄아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휴지 못 쓴다. 코로나 안 가라앉으면 앞으로 얼마 동안 펄프 들어올지 모른다. 그거 우리나라 외론들이 얼마 전에 요소수 대란 똑같은 만든 거하고 방식인 똑같은 방 이것들이 역시 이게 원조가 그쪽에 있는 그쪽이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뉴스로 나오기만 하면 바로 터질 뉴스예요. 이미 중국은 그 상황에 들어섰고 뉴스를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무리 통제해도 외국 언론들은 알고 있으니까 일본도 이 기사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식자재가 없다. 특히 올여름에는 홍수 때문에 제대로 건진 것도 없다. 식자재 대란이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일본 애들은 민도가 높기 때문에 쌀밥에 간장만 찍어 먹고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닥치게 되면 엄청난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이끌어오게 될 뉴스로 전환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런 뉴스들을 하나도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 시다 씨가 돈들을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네. 그 돈들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종의 이제 행정 지원비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또 돈을 잘라 먹어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추경 예산을 집행을 해갖고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일반 개인들, 학생들한테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들이 다 잡혀 있어요. 20대 이하 청년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돈 한 120만 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3천만 원씩 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집행하는데 집행비의 40% 이상이 뭘로 쓰이느냐? 이 돈을 나눠주기 위한 행정 집행비로 쓰인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행정비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와리가 30-40%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와리. 일본이니까.
그 현지 용어를 네. 사용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는 청년들 그다음에 뭐 그와 관련된 주소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든 세금 환급을 치든 아니면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급을 하든 다 연락이 돼. 그래서 지급이 충분히 가능해. 동사무소 와갖고 본인 확인하고 받아가도 되고 네. 자기 통장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재난지원금 준다 그러면 3일 안 돼갖고 97%가 딱 찾아가. 네. 근데 일본은 이런 행정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100억, 예를 들어 20조를 나눠주려고 치면 이 20조를 나눠주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로 해. 그래서 매번 예산을 새로 집행할 때마다 이러한 돈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 행정비를 받아가는 단체들이 대부분 이름도 없거나 등기도 없거나 뭐하는 회사, 실적도 없는 회사들이 이걸 받아가요. 그래서 이걸 받아다가 댄스라든지 예? 다른 그 대기업들한테 광고나 홍보하는 애들한테 다시 쉽게 말해 이걸 뭐라 그러지? 재하청을 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금 배부를 이 지원금 배부하는 사업을 민간에 그렇죠. 준다는 거잖아요. 그 민간이 나눠주라고 한 거야 예산을. 근데 그 민간 회사가 이런 거 해봤던 업체가 아니야.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는 업체야. 네. 대부분 성이 기시다인 경우가 많거나 기시다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런 업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청년 지원금이에요. 청년 지원금. 청년 지원금. 청년 지원금을 주는데 35% 이상이 교부하는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송작가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TV몰을 검색해보세요. 청년들한테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안 주고 50% 현금, 50%는 쿠폰으로 주겠다는 거야. 쿠폰? 우리처럼 지역 화폐가 아니라 또 인쇄를 해서 주겠다는 거야. 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부터 관리비, 그리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것들을 행정하고 영수증 받고 도장 찍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이 기사 보니까 이 지난해는 아베 신조 내각이 가구당 10만 엔씩 이 현금을 줬대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대로 주면 돼. 현금을 줬는데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당연하지. 장판 밑에 숨겨놓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쿠폰을 주는데 쿠폰을 하려면 만들어야 되니까 행정 비용이 4배로 증가했대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서 분명히 뭐 40조 원 정도를 푼다고 하는데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세상에. 행정 비용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본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지. 대단하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이 티켓으로 뭐하고 갈까 하고 마트를 갔는데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판단에 100엔이었는데 네. 갑자기 500엔이 돼버린 거지. 네. 아휴, 그래서 티켓을 주고도 자기 현찰을 넣어야 이걸 살 수 있는 꼬라지를 당하기가 직전이라는 거야. 아이고야. 참. 뭐 기름값을 비롯해갖고 전기료, 수도료, 이제는 이제 일반 첨가물에 대한 식품 물가까지 엄청나게 치솟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본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따라하고 싶다. 거기서 살고 싶다.
정말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참 후진국이다라고 우리나라의 기레기들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 좋아하는 정치 세력도 있고 뭐 빨리 이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서 살았으면 네. 좋겠네. 특히 우리나라 방역 잘못했다고 청와대 청원하신 고등학생분 네. 제가 보태드릴 테니까 국비 유학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쿄도에 있는 고등학교만 가신다고 하면 형제아까 TV에서 유학비를 대신 집에 1년 동안 안 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까 블루님께서 일본에 지인이 있는데 뭐 빨리 뭘 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를 일본에 지인이 있는데 음. 빨리 뭘 사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셨대. 일본은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뭘 사도요 보관을 못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일본에 있는 냉장고는 우리나라 모텔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사이즈가 보통이고요. 네. 한국은 450리터에서 500리터 냉장고 양문형을 집집마다 쓴다는 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사재기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자꾸 이제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입국 금지, 이 유학생들에 대한 격리, 보관 관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바이러스 생기잖아요. 그러면 청정국인 일본은 멀쩡한데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퍼쳐들었다. 그래서 또 헛소문 뿌려댈 얘기들 그런 애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물건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헛소문과 그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는 한국인에 대한 제일 한국인 교포들에 대한 혹시라도 차별이 없도록 외교부와 현지에 있는 교민단체들이 신경을 좀 씻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싶어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이제 밀란의 조짐이 진짜로 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